일담한 책이 재미있으면 꿀단지에 숨겨놓은 곰처럼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숨겨놓은 꿀단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제게 처음으로 꿀단지를 경험하게 해준 책입니다. 사실 꿀단지라는 표현도 오늘 이 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두언니 엘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쓰여 있는 마녀 체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프로페셔널 에디터로 40살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고혈압과 스트레스 그리고 저질 체력의 40살 에디터 이영미 님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시작해서 그 후 10년 후에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된 과정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엮어서 본인 스스로의 책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크게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첫 번째, 내 몸이 서서히 강해지는 동안,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둘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저런 생각이 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하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다. 이렇게 4가지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쉐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을 표시해서 따로 모아둔 부분을 읽으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본인이 아주 저질 체력으로 운동이 생초보였었는데 어느 날 처음 살살살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를 아주 재밌게 써주셨어요. 조금씩 수영, 달리기, 자전거를 타면서 요령을 터득한 것을 재치있게 깨알 팁을 챕터마다 잊지 않고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챕터부터 제가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분적으로 필사를 해놓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좀 좋은 말들 그런 거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님께서 첫 번 철인 3종 경기를 나갔을 때 정말 더러운 물에 쥐가 둥둥 떠다니는 강물에 막 몸을 담궜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식이 그 물에 빠졌다면 그 더러운 물에 안 뛰어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용기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판단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기면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연습은 경험을 낳고 경험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리고 연습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길을 알면 모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말이다. 그러니 경험은 많이 해볼수록 유리하다. 라고 써내려가시면서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서 양을 늘려가면 두려움 극복과 도전에 관한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은 제게도 공감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뭐 거창한 트라이애슬론 선수도 아니지만 요즘 조금씩 걷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수월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또 보면 사람 나이가 들면서 얌전히 걷기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런 트라이애슬론 같은 데 도전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게 써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 것. 자기가 조금 이제 운동할 수 있게 됐다고 자만하면 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빼먹지 않고 써놓으셨고요. 여기 보면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 책 표지가 참 예쁘죠. 113페이지에 첫째, 목표를 너무 멀리, 너무 높이 잡으면 포기하기 쉽다. 목표와 시간을 잘게 나눠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 둘째,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명령한다. 전쟁에 이겨 교만할 때는 지혜가 되고 패배하여 절망할 때는 힘이 되는 말을 찾아 반지에 새겨오라.
되게 유명한 얘기죠. 거기에 그 세공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새겨서 다윗 왕께 바쳤다고 하죠. 그리고 셋째, 고개를 올라가는 게 힘드니 평평한 자전거 길만 타겟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고통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희열의 크기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넷째, 실력 있는 라이더는 긴 고개를 오를 때 안장에서 내리지 않는다. 정말 멈춰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때까지 참고 올라가는 것이 낫다. 다섯 번째, 고난을 헤쳐나갈 때 적막하고 막막한 언덕길에서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있다면 나도 몰랐던 쟁여놓은 힘까지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연대의 맛. 이렇게 해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26페이지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이 정말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아서 제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며,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면 매 한 가지다. 그런 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문이랑 이렇게 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이는 달도를 나면서부터 알게 되고, 어떤 이는 배워서 알게 되며, 어떤 이는 어려움을 겪은 뒤에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결과는 다 한 가지다 라고 그런 이게 어느 중용의 20장에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해서 해 나가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말콤 글래드웰 책의 그 말들을 응용을 했어요. 위대함을 낳는 매직 넘버는 1만 시간의 법칙. 일주일에 3시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연습하면 10,00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도 제가 점점 이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막 빨간색, 파란색, 막 하이라이터까지 해서 메모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모아놓은 글들을 제가 지금 보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운동을 40살 때부터 하시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쓰면서 그 중에 이제 거의 중간쯤의 챕터에서 저희에게 뭔가 이제 3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3가지를 여기 써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꿀단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다가 최근에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는데 중간에 어디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오면 빨리 집에 가서 그 책 그 뒷부분을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다만 책이 재미있으면 꿀단지 숨겨놓은 곰처럼 흥분을 감출 수 없다. 남들이 애써 연구해 얻은 지혜와 지식을 단돈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알 수 있다면 세상에 그런 로또가 또 어디 있을까? 목자는 독서가 무엇이 중한디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을 위한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겠다. 1단은 재미있고, 2단은 풍부한 간접 경험, 3단은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연성을 얻는다. 책을 읽는 동안엔 모든 시름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극복할 용기까지 얻는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정성을 들인 A는 뒤통수를 칠 수 있지만 독서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할 리 없다. 여기 보면 A는 뒤통수를 칠 수 있는데 독서를 많이 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제가 2022년에 독서와 걷기를 꾸준히 해보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책을 정말 별로 읽지도 않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독서와 그 걷기를 선택한 이유가 스트레스를 푸는데 걷기가 아주 좋고 그것만큼 독서도 좋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어가 아니라 어쩌면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데 되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되게 오랜 시간 여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지만 제가 영어를 공부 더 잘하고 싶으면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것도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노력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둘째,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넷째,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시급하지 않아서 당장 실천하기 어렵다. 너무 잘 와닿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딱 보니까 143페이지에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쓰고 막 밑줄까지 쳐놨네요. 잠들기 전 30분의 독서가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매일 10,000보씩만 걸으면 어디든 모험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하루에 외국어 단어 딱 10개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0개가 쌓인다. 그 습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챕터,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이 내 몸이 서서히 강해지는 동안 하나둘 행동이 바뀌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 그리하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다. 이루기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키워라. 라고 대던원의 마지막 챕터로 들어갑니다. 249페이지는 제가 낭독이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2개나 써놨네요. 따옴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2개나 써놨네요.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은 한 칼럼을 통해서 중년으로 접어든 뇌가 가장 절정의 뇌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눈이 침침해지고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한 경험을 반복한다. 따라서 그 나이에 리더가 된 사람들은 급격히 자신감을 잃고 나이 듦을 억울해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가장 중요한 6가지 인지 능력인 어휘, 언어 기억, 계산, 공간 지각, 반응 속도, 귀납적 추리 중에서 무려 4가지가 초절정의 성과를 내는 나이대는 45세에서 53세 사이의 중년이라는 결과가 있다. 나빠진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많은 내게도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다. 45세에서 53세. 결국 우리에겐 몸과 마음, 뇌에 이르기까지 아직 많은 가능성과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다. 특히 내 자유의지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몸을 지켜보는 건 근사한 경험이다.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노력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 나이듦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분발하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발산하는데 어찌 내가 예전에 알던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자, 이 저자 에디터였다가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되신 이영민 님이 다른 분들이 본인을 보고 그 전에 봤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써놓으신 글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단의 제목은 40보다 멋진 50, 50보다 건강한 60을 위하여.
제가 40살일 때 이 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60살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5학년 50대일 때 건강한 60을 위하여 지금 시작해야겠습니다. 시작을 이미 했고 여러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은 하는 순간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멋진 보상을 해준다. 50세가 되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늙어가는가의 80%를 결정하고 유전이나 체질은 2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엔 또 어떤 60대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 강한 체력과 호기심, 도전 정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한층 여유로우면서도 해안 가득한 60세를 맞으리라. 제가 왜 꿀단지라고 하는지 알겠죠? 빨리 가서 이 책을 읽어야 돼. 근데 제가 버릇이 되지 않아서 책을 들고 다녀 되지 않아서 이걸 굳이 또 집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다음에는 이제 책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낭독해드리고 자, 261페이지 낭독하고 또 느낌표를 2개 찍어놨네요. 자, 나이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잘 죽기 위해서다. 나는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스콧 리얼링의 삶을 흠모한다. 죽는 순간까지 부인 헬렌과 함께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이어온 그의 스콧 리얼링 자서전은 늘 가까이 꽂아두고 인생 공부로 뒤적이는 책이다. 우리는 경쟁적이고 공업화된 사회 양식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4가지 해악에서 벗어나는데 꽤 성공한 편이었다. 4가지 해악이란 돈과 가재도구를 비롯한 물질에 대한 탐욕에 물든 인간들을 괴롭히는 권력,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싶은 충동과 관련된 조급함과 시끄러움,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 반드시 수반되는 근심과 두려움, 많은 사람이 좁은 지역으로 몰려드는 데서 생기는 복잡함과 혼란을 말한다.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아툴 가완디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 청력, 기억력,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실버스턴 박사의 표현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처음에 굉장히 책이 흥미롭고 재밌고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진지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체력을 키워서 운동을 하고 결론에는 잘 죽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저자의 마지막 말은 불의의 병과 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강한 체력은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닌가. 내가 다져온 체력은 남은 인생은 물론 죽음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40이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처럼 5학년 50대가 되셨어도 건강한 60대를 위하여 그리고 잘 죽기 위한 나머지 나의 인생을 위하여 이 책과 함께 책을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독서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